기준 국내 항공기 정비 MRO 시장은 2조 9천억 원 규모. 이 중 국내 정비 실적은 7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정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특히 부품과 엔진 정비는 82%를 해외에 맡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갖고 있는 인천이 이 시장 확보에 나섭니다. 먼저 국내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둥지를 틉니다. 부천에 있는 엔진 정비 공장을 엔진 테스트셀이 들어선 운북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약 3,3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300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항공기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내년 착공해 오는 2025년 준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부천에 있는 정비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되는데 앞으로 2025년경에 오픈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와 또 동부가 엔진 정비 중심 센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MRO 유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이스라엘 IAI사와 항공기 제조사업 유치를 위한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시 지난해 7월 MOA를 체결한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중정비 센터도 올 하반기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항공정비 특화 단지와 UAM 특화 도시까지 인천시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현재 이러한 엔진 정비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해외에 가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많은 부분 이곳 영종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외화를 절약하고 또 제때 수리를 받아서 항공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대한항공 엔진 정비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티비뉴스 이영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암행 순찰차 등을 투입해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호 위반과 통행 금지 위반 등 1,60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을 확대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안전특별법 등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대응해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안전교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 영상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바다열차의 2022년 법정 정기검사 시행으로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임시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기간 동안 월미 바다열차 운행을 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값은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거셌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매수 심리도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간 인천 아파트값. 하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를 보면 인천 아파트값은 10월 첫째 주 0.44% 상승률을 보인 이후 1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12월 첫째 주에는 0.17%, 둘째 주에는 0.13%, 셋째 주 0.10%, 넷째 주에는 0.09%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매매 수급 지수는 꾸준히 상승해 9월에는 130.9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선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수 심리가 약해지면서 12월 셋째 주에는 99.8, 12월 넷째 주에는 99.2로 떨어졌습니다. 100 아래로 떨어진 건 팔자가 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이는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집값이 꺾이며 관망세가 이어지자 주택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4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7,159건으로 이게 지금 전월보다 커피잖아요. 10.8% 감소한 이게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커피잖아. 커피 지난해 말고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마트 보이고 있는 가면은 건데 특히 이런 거 갖고 인천은 있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되게 인천 지역 주택 커피보다는 매매 거래량은 요즘에도 맛을 들면 4,689건으로 그래서 전달 영양이 있어서 더 나은 건데. 6,678건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가 최근에 와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매우 심리 꺾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었는데 금년에 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1, 2월 달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3월 달에 대선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변수가 많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지역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승폭을 이끌었던 송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분양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선 미계약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부터 조정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분양한 송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청약 당시 1순위 1,533가구 모집에 2만 156명이 몰리면서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일이 되자 전체 약 30%에 달하는 530여 가구가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일부 부적격자를 포함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송도의 또 다른 아파트. 지난 10월 분양한 이 아파트에서도 전체 96가구 중 38가구가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돼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한 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조치 등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히 오른 매매 가격도 매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43.59%로 전국 평균인 31.7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집값 상승률이 64.81%로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가격이 뭐 2배 정도까지도 이제 인상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업이나 주택도 송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번에 이제 뭐 중도금 대출 규제도 있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곳에선 기존처럼 청약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시장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BTV 뉴스 김지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원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2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22.5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천 아파트값 상승세는 연말로 갈수록 점차 둔화됐습니다. 올해는 1월과 7월부터 각각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인천의 아파트 공급량도 지난해 2배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문가는 서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예정된 공급량이 많지만 인천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폭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출 상한선에 가까워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의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등랭해서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경기권과 서울 수도권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소폭의 상승 가능성은 2022년에도 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 함께 지역에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 신고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모두 58곳. 이외에도 SNS와 온라인 등에서는 전철역 인근 원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만큼 섹다가고 사겠다 이렇게 갖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구청이 아니고 누군가가 추진을 해서 동의서 받는다고 막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러시는 분도 있고. 공공참여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작전역 북동측 구역 2곳과 계양역 북측 구역 1곳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 역시 지난달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재개발 요건 완화에 나섰습니다. 변경안은 재개발 요건 중 주거정비지수 항목 폐지와 노후 불량 건축물수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지역에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첫 번째 해양 유물로 해옥을 선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박물관 유물 기증을 위한 시민참여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해양 유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해옥은 개화기 정치인이자 문인 화가로 알려진 민영익의 서예 작품으로 바다에 신선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인천시 협의회는 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4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새해를 맞아 인천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적십자봉사회는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 지원, 재난구호 활동, 기타 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서도 연도교 조성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주문대교 설계에 착수한 뒤 2023년부터 2단계 사업인 보름대교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도 연도교 조성 사업은 강화군 서도면의 주문도와 보름도, 아차도를 잇는 다리 건설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남동구 만수산에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됐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은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쉽고 안전하게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계단이 없는 등산로를 말합니다. 산 정상에는 광장과 무장의 전망대를 조성해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의 총 길이는 2,751m로 전국 무장의 나눔길 100곳 중 가장 길이가 깁니다. 서구는 올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생태하천 복원과 자생식물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서구의 유일한 섬, 세오도에 대한 식생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공촌천과 검단천 등 4대 하천을 경제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하천으로 복원하고 특성에 맞는 테마형 생태 하천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동구가 송현동 수문통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동구는 지난 2004년에 조성된 수문통 어린이공원의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아이들이 서도하는 트램펄린과 물길놀이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동구는 특히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참여위원회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기구 선호도 조사를 벌이고 요청 사항을 수렴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